성광진 소장님은 혹시 선거 자원 중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? 지지 기반이죠, 뭐. 네, 지지 기반. 저의 지지 기반은 이제 대체로 제가 교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교원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들이 저희 지지 기반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오랫동안 같이 함께 일하신 분들이 있고요. 그런 분들을 지지해왔던 또 시민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저희 지지 기반이죠. 결국에 사람이 그 자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그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짠다면 그것도 선거 자원을 잘 활용하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.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부동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층이 좀 약한 지지층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선거 전략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. 현직들은 자신들의 지지 그룹이 아무래도 더 넓게 포진되어 있잖아요.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잖아요.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입증할 수도 있고요. 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교육감님들이 가장 많은 학교 방문, 수뇌 방문 하는 거죠. 네. 사실상 선거운동을 그렇죠. 하는데 현직을 이용한 그렇죠. 아주 수뇌 방문을 쭉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한 프리미엄이죠. 이건 뭐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현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검증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런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도전자들이 계속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전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. 어쨌든 그 성광진 소장님 이번에 이제 도전자의 입장이실 텐데 아마 도전자들이 쓰는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. 그 변화를 바라는 마음, 현직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그 현직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. 그래서 그걸 해명하게끔 하는 이런 전략들을 꽤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현직들을 공격하고 난 뒤에 후보자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말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후보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게 공세가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선거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네거티브는 힘이 있는 쪽이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힘이 없으면 그 결국에 본인의 그 공격이 나의 공격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은 후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제3의 단체나 아니면 제3자가 그런 것들을 그 우회적으로 그 표출하게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정당 선거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그 특정 정당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거를 그 지역적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0% 이상 정도를 득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이제 약간 안정지대. 아까 소장님은 그 30% 득표 얘기도 하셨는데 안정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은 사실은 텃밭 관리가 중요하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나는 당신들과 같은 편입니다.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정서를 갖게 해주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안정적으로 표를 줄 수 있는 데가 있는 반면 부동층, 그러니까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그런 지역도 있겠는데요. 특정 정당이 대략 20%에서 29% 정도 득표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부동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20% 이하로 득표하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아마 열세 지역일 겁니다. 이 열세 지역은 사실은 노력해도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투표가 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거를
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0, 40대는 학부모 계층이잖아요. 예, 이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0대를 넘어가면 대학을 대부분 졸업했잖아요. 이런 계층을 나누어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 인구 통계학적 지지 세력 확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대나 나이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해서 나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는 거고, 확보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로 쓰이는 게 뭐 무슨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학부모 단체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다양한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이슈를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후보자가 불리한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남이 제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꺼내고 인정하고,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,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이럴 수도 있잖아.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나왔을 건데 굳이 말해서 득될 게 있냐,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그 후보자의 약점이나 이런 건 선거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먼저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더 솔직한 그 후보자의 태도가 아닐까, 그리고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가 아닐까를 생각을 합니다. 이 지지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. 후보자는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요? 그 대상에 맞게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될 거고, 그리고 그 다르게 메시지를 구성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서치를 잘 해야 됩니다. 잘못된 리서치의 결과를 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하거나 전략을 짜면 선거에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에 독이 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마이리틀 당선증 4번째 시간에는 출마자들이 알아야 될 선거 전략과 전술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. 끝으로 대전교육감 선거 세 번째 도전이시죠? 예, 예. 준비하고 계신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분석에 따른 메시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선거를 계속 하다 보면 후보자가 분석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그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지금 대전 충남 통합하면 통합교육감을 선출해야 되니까 그 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 새로운 전략을 짜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좀 명쾌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꼭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 됐고요. 지금 늦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마이리틀 당선증은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 아힘TV 채널과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또 제작 후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선거 캠페인 스케줄과 정치 후보자의 이미지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. 지금까지 디트뉴스 24의 유소라 기자였습니다.